여기 한적한 시골 마을 어느 집 앞마당에 여러 명의 여성들이 둘러앉아 함께 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한 여성은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그녀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며 사연 주인공은 왜 넋이 나간 채로 여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지금부터 사연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딘티판이고 출신은 베트남입니다. 3년 전 저는 한 결혼 전문 업체를 통해 한국인 남성과 국제 결혼을 하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현재 제가 거주하는 곳은 한국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 오고 처음으로 정말로 어이가 없는 상황에 휩싸여 머리가 아주 혼란스러운데요.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혹시 저처럼 한국에 국제 결혼을 하게 되어 온 베트남 여성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 글을 남깁니다. 많은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의 시골 남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봐왔는데 꽤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남편과 한국의 시댁살이에 치를 떨며 도망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여성들과는 반대로 꽤 사랑받는 며느리입니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저와 시어머니와 남편은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김장을 하는데 올해는 배추를 절이다 어머님께서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희 어머님께서는 나이가 좀 드셨고 농사일 때문에 그런지 허리가 자주 아프셔서 매일 밤마다 파스를 붙여주는 게 저와 남편의 일과일 정도로 어머님의 허리가 안 좋으십니다. 물론 농사일이 힘든 나머지 저와 남편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파스를 붙일 정도로 힘에 붙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올해 유독 어머님께서 허리가 많이 아프고 파스를 붙여도 잘 안 나으시더군요. 그러다 김장하기 전날 배추를 다 절이시고 마무리를 하다 갑자기 어머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시면서 허리가 아파서 혼자서는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고 하셔서 이번엔 좀 심각한가 보다 싶어 저는 얼른 밖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 불렀고 남편과 저는 어머님을 부축해 근처 보건소로 모셨어요. 진료를 받으니 어머님은 충격적이게도 허리 디스크일 가능성이 있다며 시내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차를 타고 시내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니 다행히게도 디스크가 터지신 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집에 가면 일하고 무리할 게 뻔하니 며칠 입원해서 쉬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내일 김장해야 한다고 우리 아기 혼자 다 못한다며 극구 사양하시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시더군요. 남편과 저는 그런 어머님에게 절대 안 된다고 더 안 좋아지면 나중에 허리 못 쓴다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며칠 푹 쉬다가 오라고 말하면서 어머님을 달랬습니다. 어머님은 저 혼자 어떻게 김치를 담그냐며 절대 안 된다고 완강히 거부하시더군요. 저는 3년 동안 어머님이랑 같이 김치 담그면서 많이 배웠다고 이번에는 혼자 해보겠다고 만약 모르는 게 있으면 연락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머님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어머님은 그제야 알겠다며 마지못해 입원하셨어요. 그렇게 입원 수속을 하는 동안 남편은 집에 가서 어머님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왔어요. 그때까진 저도 어머님 아프시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제가 내일 김장해야 할 절인 배추들을 보니 가슴이 착잡해지더라고요. 때마침 남편도 내일 농협에 납품해야 할 농작물들을 수확해야 해서 저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고스란히 김장은 제 몫이 돼버렸습니다. 하다 보면 어떻게든 다 하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저는 남편과 저녁을 먹고 내일을 위해서 일찍이 잠에 들었는데 어머님은 괜찮으신지 또 혼자 하는 김장인 탓에 걱정과 부담에 잠을 뒤척이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이 되었고 남편과 아침밥을 먹고 저는 오전 8시 일찍이 김장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30분가량을 혼자 하고 있는데 버무려야 할 김치의 수가 처음 그대로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마을 부녀회장님이 오셨어요.
부녀회장님께서는 아침 일찍 고구마를 구우셨다면서 저희 가족에게 나눠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김장을 하고 있는 저를 보시고는 이제 김장하는 거야?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디 가고 왜 혼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어머님이 허리를 다치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며칠 푹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어제 입원하셨다고 어제 있었던 일 그대로 설명을 드렸더니 입원하신 저희 어머님 많이 다친 거 아니냐고 병원이 어딘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어디 갔냐면서 이럴 때 남편이 김장 좀 도와야 한다면서 또 물어보시길래 저는 또 남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 말씀해드리고 나니 부녀회장님께서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할래나 모르겠네. 아무튼 고생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안타깝게 쳐다보시면서 가시더라고요. 부녀회장님께서 가시고 저는 다시 부지런히 김장을 하는 중에 갑자기 부녀회장님이 다시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손에 고무장갑을 들고 오시면서 저에게 어이구 이걸 언제 혼자 다 하고 있어. 불쌍해서 안 되겠네. 김씨네 박씨네도 불렀어 같이 해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셨는데 무슨 김장을 그렇게 해? 김장 처음 해봐? 그렇게 막 주물주물하면서 김치 버무리면 맛없어서 아무도 안 먹어. 그러면 다 버려야 되니까 쓰레기밖에 안 되니까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따라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고 부녀회장님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저를 도우러 김씨네와 박씨네 아줌마 두 분이 같이 하자고 하시면서 또 먹으면서 해야 일할 맛이 난다며 아침부터 막걸리를 들고 오시더군요. 그렇게 여자 4명이서 김장을 담그고 있었는데 또 동네 아줌마 몇 분께서 오전 밭일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저희 시어머님과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려고 들렀다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시어머님은 어디 가고 안 보이냐고 부녀회장님과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부녀회장님 때처럼 똑같이 어제 어머님이 배추 다 절이시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며칠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입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들 저 고생한다면서 고무장갑 하나씩 끼시고는 다시 나타나셔서 저희 집 김장을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것 같은 김장을 마을 주민분들의 도움으로 불과 몇 시간 만에 마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김장을 했으면 수육을 먹어야 한다면서 저희 해먹을 고기와 또 각자의 집에 있던 고기를 가져오셔서 솥에 삶아주셨어요. 제가 김장은 해도 고기 삶는 건 항상 어머님께서 김장 끝나기 직전에 직접 해주셔서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께서 고기를 직접 다 삶아주셨어요. 그때 저는 고기 삶는 법을 배워야겠다 싶어 주방에서 고기 삶는 걸 보고 배웠는데 그렇게 다 삶은 고기를 들고 나왔는데 저희 집 마당에는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들이 저마다 집에 가셔서는 집에 있는 갖가지 반찬과 술, 심지어 그걸로도 모자르다면서 부녀회장님께서는 재료를 가져와 아예 저희 주방에서 남는 불에다가 잡채까지 하시더군요. 그때 마침 저희 남편도 오전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묻더군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마당에 계신 아줌마들께 마누라 도와줘서 진짜 감사하다면서 허리 굽혀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저와 함께 이 마을에서 거의 막내에 속해서 그런 남편을 다들 이뻐하며 술 한 잔씩을 권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제야 말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한국인과 국제 결혼하는 것을 엄청나게 망설였습니다. 물론 베트남 여성들이 브로커들과 짜고서 한국인들을 못살게 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 반대의 일을 많이 겪어 문제가 되어 나중에 베트남으로 추방되는 사람들을 몇 번 봤었거든요. 저와 같은 마을에 살던 언니가 남편의 술주정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욕설에 폭행을 당한다며 그 집 부모님이 엄청나게 소가리를 하셨어요. 하지만 언니는 꿋꿋이 버티면서 1년 조금 넘게 한국인 남편과 살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는지 이혼을 하고 베트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이나 밥도 안 먹고 겨우겨우 물만 마시며 버티면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한국인들이 너무 괘씸하고
난 절대 한국인이랑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저와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리니 결국은 어쩔 도리가 없었고 겁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시집을 가게 됐죠. 처음에는 불신이 가득했고 한국 가족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의 욕설을 듣기 싫어서 일부러 한국어도 배우지 않았었죠.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저에게 항상 대우해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비싼 국제 전화를 무릅쓰고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여 이런 이야기를 전하니 마음을 여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남편과 시어머님께 다가갔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에게 집안일도 배우고 밭일도 배우면서 이 가정에 서서히 적응을 해나갔죠. 그러다 자주 왕래하시는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과도 말문을 트면서 오다 가다 인사하며 지냈는데 그분들 또한 제가 베트남에서 왔다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저를 되게 잘 봐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조금씩 달라 보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 살 때는 종종 수도가 끊기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밥을 굶을 때도 있고 또 비싼 인터넷 요금 때문에 휴대폰이나 인터넷은 꿈도 못 꿨는데 한국에 와보니 이런 생활 환경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저를 볼 수 있도록 몇 번이나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시기도 하셨어요. 부모님이 직접 한국에 와서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베트남에 돌아가 동네 이웃들에게 말씀하셔서 현재는 저희 마을에 김판석이라고 노총각 아저씨가 계신데 그분에게 베트남에 저희 마을 이웃에 있는 언니가 시집을 오신다고 하는 거 있죠? 김씨 아저씨, 정말 생활도 바르시고 점잖으신데 너무 잘됐다 싶다니까요. 이렇게 한국인들이 나쁘다고 베트남 여자들 사이에서 편견이 가득한데 제 글을 계기로 조금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